예, 안녕하세요.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 4월 2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Q&A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 주시는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오늘 영상 들어가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제 드릴 말씀이 있는데, 제가 지금 출근을 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여러분들이 써주신 댓글에 다 답글을 달았어요. 근데 지금은 답글을 제가 이제 시간이 좀 부족한 관계로 다 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최대한 시간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선 최대한 제가 하는 데까지는 할 테니까 그 부분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일단 그 댓글에 답글은 달지 않아도 제가 그 댓글을 다 읽어보고 읽었다는 이제 표시는 하트 표시를 다 하니까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고요. 그럼 바로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또 영상이 또 Q&A가 많이 밀려서 바로 이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님이 써주셨고요. 저는 이제 실제로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현재 투자 중이고 대출은 직장인이니까 천천히 나눠서 갚으려고 합니다. 사실 여윳돈으로 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 지금 가격이 오지 않을 듯 싶어서요. 이게 하루 전에 이제 써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든 일단은 지금 이제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10% 이상 비트코인이 올랐기 때문에 일단은 잘하신 선택이 되긴 했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제가 이제 답글을 달았는데 저는 이제 대출은 내가 만약에 무조건 대출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뭐냐면, 내가 그 대출 이자에 대해서 충분히 현금 흐름이 좋아서, 만약에 내가 이제 뭐 사업을 하던가 아니면 내가 직장을 다니는데 매달 어떤 정기적으로 매달 들어오는 돈이 뭐 1000만 원이 들어온다. 그리고 생활비를 500만 원 쓰고도 나는 500만 원이 매달 남는다. 그리고 이게 특별한 일 없으면 이 수입은 계속해서 유지가 될 거다라고 하면, 그러면 거기서 이제 이자 비용으로 뭐 내가 100만 원을 내든 200만 원을 내든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그럼 이제 그 대출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현금 흐름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그런 대출을 무리하게 받아서 할 때는 당연히 그거는 이제 좀 반대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되도록이면 이제 여윳돈으로 하시는 게 좋고, 제가 이제 아무리 현금 흐름이 좋다라고 하더라도 경우의 수에 따라서 그러니까 제가 지금은 현금 흐름이 좋지만 갑자기 어떤 회사가 안 좋아진 상황이 돼서, 아니면 내가 사업을 하던 게 원래 예전만큼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그런 부분까지 다 감안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CJ님이 글을 잘 써주셔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금 흐름에 리스크가 관리될 수만 있다면 뭐 대출 일종의 레버리지는 투자 시드를 제공해 주거나 투자 수익을 높여주는 금융 상품입니다. 관리가 안 될 때 투자자에게 주는 타격이 좀 더 심각할 뿐이죠. 다만 대부분의 이제 유튜버들이 대출로 이 시장 참여하라고 말할 수 없는 건 말 그대로 저를 포함한 일반인들은 자산 관리 내지는 현금 흐름 관리를 잘 못하기 때문이지 대출의 악마의 상품이라서가 아니죠. 예, 동규님이 이제 그래서 느껴지는 안정감이나 또 H채널 꾸준히 시청하시는 분이라고 하면 리스크 관리를 잘 하실 것 같습니다. 이상은 외화 옵션으로 하루에 600% 수익을 냈다가 같은 날 원금까지 다 날린 파생 CJ 선생이 개과천선하여 쓴 글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제가 이제 CJ님이 이렇게 경험을 통해서 이거는 배우신 거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거는 진짜 어떻게 보면 비싼 수업료를 내고 이렇게 알려주시는 정보기 때문에 이렇게 좀 가슴 깊이 이제 새겨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레버리지 투자는 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시장이 상승을 해도 레버리지 투자하시는 분들은 깡통이 나옵니다. 만약에 시장이 비트코인이 여기서 1억 원, 뭐 3억 원, 4억 원, 뭐 진짜 심하게 뭐 10억 원 넘어가는 그런 가격이 오더라도 레버리지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 상승장에서도 깡통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굳이 레버리지를 우리가 써가면서까지 이 투자 행위를 해야 되는지 한번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저는 이제 여윳돈으로, 그리고 이제 여윳돈으로 하시고 일정 부분에 일정 기간 동안의 생활비까지 있는 그런 상황을 유지하시는 게 좋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지만이 투자가 내가 이제 어떤 흔들리지 않고 투자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이제 박현채님이 써주셨고요. 경제위기 대비해서 은과 일본 엔화에 투자를 할 생각하고 있습니다. 편리성을 위해서 엔 선물 ETF나 은 ETN에 투자하는 것이 현물 은이나 엔화 저축을 하는 것이 차이가 날까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 제가 이제 오전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죠. 일단 ETF나 ETN은 위기 상황 때 실제로 내가 이 부분을 내가
그 증권사라든가 어떤 금융회사에서 제대로 이제 받을 수 있는지 그 부분이 이제 정확하게 좀 되지 않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실물로 내가 갖고 있는 게 안전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이 부분에서 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실물 금이라든가 은은 오늘 오전 방송에서 이제 그 구독자님께서 해주신 내용처럼 뭐냐면 수수료가 이제 비싼 거죠. 매도하고 매수할 때 수수료가 이제 비싸다 보니까 내가 이거를 너무 많은 포지션을 이 실물 금 은에 투자를 하다 보면 실제로 그런 위기 상황이 오지 않았을 때 거기에 또 내가 돈이 필요해서 그 돈을 써야 될 때 금을 이제 팔게 되면 내가 산 가격보다 10% 올랐어도 오히려 나는 20% 손해보고 팔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어떤 방향성이 정해졌을 때 좀 그때 이제 어떻게 보면 비중을 늘리시는 게 제가 봤을 때 좋은 선택이 될 것 같고 되도록이면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어떤 보험 수준으로 해지하는 수준의 투자가 저는 은화 같은 경우는 맞다 이렇게 이제 봅니다. 물론 이제 엔화랑 달러는 조금 달라요. 얘기가 엔화랑 달러는 수수료 자체가 뭐 금이라든가 은 실물처럼 많이 들어가는 상품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좀 더 비중을 실어서 투자를 해도 저는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다음 보도록 할게요. 예, 잠시만요. 예, LAPHU TV님이 써주셨어요.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인이 상용화 될 때가 되면 가격이 폭등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엔 상용화 되기 어려운 이유는 급격한 변동성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식사하기 전과 식사 후에 가격이 달라질 정도의 변동성을 가진 화폐는 상용화 되기 어려운 거 아닌가요? 볼리바르처럼. 이걸 이제 기반으로 생각을 했을 때 코인이 상용화 된다는 말은 거꾸로 가격 변동이 이제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이제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이제 CJ님이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써주셔서 제가 먼저 읽어볼게요. 변동성에 대해서 첫 번째, 초기 시장에서 높은 변동성은 어쩔 수가 없다. 다만 이러한 변동성은 연간 변동성의 추이 변화에서 보여주듯이 해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 실제로 이제 변동성 자체가 초기 시장에 비해서는 이제 줄어드는 겁니다. 왜냐면 예전에 만약 비트코인이 이제 10원일 때 생각해보면 10원에서 1000원만 돼도 100배가 상승한 거잖아요. 그래서 절대값 자체는 작지만 그 변화율은 크다. 예전에 초기 시장에는 이제 지금 많이 줄어든 거죠. 두 번째로 이제 스팟 마켓 현물 거래 시장에서 거래소의 변동성이 걱정이 되는 시장 참여자, 주로 이제 실사용을 위한 참여자라면 선물, 옵션 등의 파생 상품으로 자기네들이 원하는 수준의 변동성을 만들어낼 수 있다. 약간의 이제 비용만 지불하면 오일이라든가 농산물 시장들이 그리고 이제 코인 실사용으로 인한 이득은 당근 변동성을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아마 어마무시하게 클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셨고요. 이 부분에서 변동성 같은 경우는 실제 이제 옵션 거래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변동성 지수를 또 사고 팔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옵션 상품을 할 때 변동성을 내가 이제 콜옵션이라든가 풋옵션 이 부분에서 변동성을 좀 줄여주는 포지션을 짤 수도 있고요. 변동성이 늘어났을 때 또 수익이 되는 그런 포지션을 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이제 약간 그런 부분에서 내용을 이제 알고 있어야 되고 변동성이라든가 그런 옵션 상품에 대해서 이해가 이제 되시는 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변동성이라는 게 미친 닌겐 널뛰듯 하면 문제겠지만 적당한 변동성 내지는 관리 가능한 변동성이라면 시장 성장 형성에 오히려 좋은 거라고 봅니다. 참고로 볼리바르 화폐는 변동성 관리에 실패한 예시라고 하겠습니다. 길게 보고 넓게 보면 변동성은 큰 문제 아니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주셨고 지금 일단 제가 드릴 말씀은 지금 이제 CJ님 얘기랑도 이제 어느 정도 겹치긴 하는데 지금 시장 자체가 성장기 초입 그 S커브 곡선에서 성장 초입 다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관 참여자들, 초기 기관 투자자들도 아직 들어오기 전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성숙 단계로 접어들어서 그 시장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때는 이제 이와 같은 변동성은 줄어들 것이다. 라는 거. 그리고 지금 법정 화폐, 우리가 쓰고 있는 법정 화폐가 나중에 거의 이제 영원으로 들어가서 어떤 가치를 매기기 좀 애매한 수준까지 온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 암호화폐들 가지고만 아마 가치 평가를 할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BTC 마켓, 뭐 이더 마켓, 뭐 XRP 마켓,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마켓에서 주로 이제 거래를 하다 보니까 암호화폐 내에서의 어떤 변동성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될 거라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뭐 법정화폐 내에서 달러라든가 엔화라든가 아니면 뭐 파운드화라든가 이런 기축통화를 기준으로 해서 어떤 법정화폐를 매매를 합니다. 이 안에서 이제 우리가 같이 변동이 되다 보니까 사실 변동성을 이제 크게 느끼지 못하는 것 뿐이거든요. 같이 움직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뭐 볼리바르 같은 경우는 크게 움직이는 그런 이제 변동성 컨트롤이 안 되는 그런 법정화폐가 된 것이고요.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저는 암호화폐도 그런 수준으로 이제 그런 수순으로 진행이 될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변동성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 그리고 상용화 할 때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지금 잠시만요. 그 다음에 박존님이 이제 물어보셨는데, 박준님, 지금 리플 몰빵해서 이제 투자 중인데 500만원 정도 여유가 더 있어서 비트코인 말고 리플이나 탁코인을 투자 예정인데 비트코인에 500을 넣을 경우 비트코인이 2천만원 갔을 때 수익은 1,500만원 정도에 비해서 A다 80원에 500만원 투자 시에 A다 62,500개를 산다라고 하면 비트코인이 2천만원 찍는다는 가정할 시에 대략 A다가 1,000원만 가도 수익이 5천만원 이상인데 굳이 비트를 살 필요가 있을까요? 7대3 비율로 비트코인 을 30% 보유하는 게 괜찮지만 에이다에 비유해서 수익 부분을 보니 비트에 30% 투자하는 이것조차도 아까울 것 같은데 제 생각은 어떤가요? 이렇게 물어보셨고, 이게 지금 하루 전에 물어보신 거고요. 제가 23시간 전에 답한 겁니다. 그때 이제 제가 뭐라 말씀드렸냐면 알트코인은 BTC 마켓에서 10분의 1 토막 난 상황이기 때문에 비트코인 달러 시장 상승분과 알트코인의 BTC 마켓에서 상승분까지 더해진다라고 하면 알트코인 수익률이 더 좋게 나오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이제 계산하면 가장 많이 빠진 알트코인을 사는 게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에이다보다 더 많이 빠진 알트코인을 찾아서 내가 산다라고 하면 당연히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알트코인은 그만큼 리스크 또한 크다라는 거고요. 오늘 또 이제 시장에서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또 비트코인이 시장을 주도할 때는 다른 알트코인들을 완전히 소외시키고 비트코인만 주구장창 갈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알트코인들도 다 싼 영역이기 때문에 같이 올라오는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나중에 이제 알트코인도 어느 정도 가격이 올라와서 형성이 될 때는 그때는 이제 비트코인만 진짜 주구장창 올라갈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생각을 해보시면 내가 이제 비트코인을 투자한 거랑 알트코인만 투자해서 갖고 있는 사람하고 비교했을 때 암호화폐 투자를 하고는 있는데 굉장히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이 1억을 찍었는데 다른 알트코인들은 지금 제자리에 있어요. 그러면 야, 너 알트코인 암호화폐 투자한다 그러는데 돈 많이 벌었겠다, 이렇게 사람들은 왜냐면 비트코인 올라간 것만 보고요, 뉴스에서 뭐 비트코인 1억 찍었다 이런 얘기만 듣고 이제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얘기하는데 실제 당사자는 안 그런 거죠. 비트코인 하나도 없이 알트코인들만 들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제 비트코인도 어느 정도 투자해서 갖고 가는 게 맞다. 그리고 이제 오늘 같은 장이 실제로 이제 벌어진다라고 하면 그때는 당연히 이제 비트코인도 전 포트폴리오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CJ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써주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읽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아마 이제 읽어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CJ님이 이제 써주신 내용 중에 제가 하나만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뭐냐면 CJ님, 제가 글을 쭉 읽었는데 CJ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뭐냐면 내가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이더리움, 뭐 비트, 리플 지금 이제 안 가고 있잖아요, 별로. 이런 코인들 위주로 투자를 하다 보면 재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펌핑이 나오는 알트코인들에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펌핑이 나와서 먹고 돈이 이제 커졌어요. 커진 상황에서 또 펌핑 나오는 알트코인들을 찾는다. 근데 내가 어느 정도 돈이 커지면 그때부터는 비트, 이더, 리플로 하겠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내가 돈을 번 것 자체가 처음부터 알트코인 펌핑 나오는 종목들을 쫓아다니면서 돈을 벌었기 때문에 그 습관을 버리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돈이 커져도 또 이제 그 패턴대로 진행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시장 자체가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95% 정도 이상, 95% 이상 되는 코인들이 사라질 수 있는 그런 시장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내가 지금 펌핑으로 먹어서 돈을 뭐 나중에 진짜 큰 돈을 불려놓은 상황에서 또 알트코인 들어갔다가 그 알트코인이 영원으로 수렴한다라고 하면
이제까지 몇 년 동안 고생하면서 번 돈이 하루아침에 이제 물거품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처음부터 작은 돈에서부터 저는 포트폴리오를 꾸려나가서 안정적으로 기본적으로 이제 비트 이더 리플을 어느 정도 최소 50에서 70% 정도 포트폴리오에 넣어서 가져가는 게 맞지 않나. 일단 저는 그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 그렇게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물론 생각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아마 이제 CJ님도 그 부분을 잘 이해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마지막에 고도로 훈련되지 않은 투자자들, 우리 같은 이제 일반인들에게는 그런 일이 드문 일이 아니라는 걸 강조하고 싶어서 댓글을 빌어 이렇게 얘기를 했다.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제 얘기가 아니라 이제 CJ님이 해주신 내용을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글만 한번 그래도 읽어볼게요. 지난 30년이 정부가 빛의 속도로 흐르면서 경제 성장을 견인해 왔다면, 그러니까 이제 IT 어떤 닷컴 버블을 말씀하신 거죠. 이제 가치의 빛의 속도로 유통됨으로써 가치가 빛의 속도로 유통됨으로써 먹자판이 벌어질 예정입니다. 본인의 픽과 타이밍 감각을 믿지 마시고 세상 돌아가는 순리에 몸과 돈을 맡기시면 됩니다. 이상 코인 시총 1000등 밖에서 대박을 찾아보겠다. 한방 CJ가 썼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게 글을 써주셔서 읽어봤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DY리님이 써주셨어요. 예, 잠시만요. 일단 그 업사이드 거래소는 A다 기축이다 뭐다 말이 많았는데 기축은 아니고 거래쌍이 많습니다. 이제 어제 그 에이다 기축통화 거래소에서 이제 거래소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신 분이 계셔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뉴스를 작년도 이제 뉴스였죠. 말씀드렸고 이제 아마 업사이드 거래소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에이다를 쌍으로 해서 기축은 아니지만 에이다를 쌍으로 해서 거래하는 그런 거래쌍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꽤 규모가 큰 거래소인 것 같아요. 이렇게 다시는 아시오를 안 하려고 했는데 클레이튼에 자꾸 손이 가네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 저도 뭐 클레이튼 만약에 나온다라고 하면 일정 부분은 한번 사볼 생각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걸 제가 이제 여러분들 뭐 알트코인들 쳐다도 보지 마셔라, ICO 하지 마셔라 이게 아니라 제가 포트폴리오 관리만 되면 상관없다는 얘기죠. 뭐냐면 내가 뭐 50%면 50%, 70%면 70% 일단 내 주축이 되는 뭐 비트 이더 리플, 이오스 뭐 이 정도 이런 스텔라루멘 이런 어떤 핵심적인 코인들을 끌고 가고 그 외에 20-30% 정도는 내가 이제 관심 있는 코인들, 좀 공부가 된 코인들 아니면 지금 이렇게 클레이튼처럼 사람들 관심이 많은 그런 코인들에 일정 부분 그 나머지 30% 가지고도 또 나눠서 전 투자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봅니다. 예, 그래서 일단 그 업사이드 거래소 에이다 쌍이 많은 그 거래소를 소개를 해주셔서 그 부분을 이제 읽어봤습니다. 다음 보도록 할게요. 코요테님이 써주셨어요. 네, 코요테님이 저는 이제 이오스 25, 에이다 25, 트론 20, 스텔라 10, 레이븐 10, 오미세고 10 이 정도인데 너무 위험하려나요?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지금 얘기해 주신 코인들 다 좋은 코인들입니다. 지금 특히 뭐 레이븐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많이 상승했죠. 오미세고도 최근에 또 많이 상승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갖고 있는 코인들이 다 뭐 나쁜 코인들이 아니라 다 좋은 코인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아까도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뭐 비트, 리플, 이더 이 정도 세 가지 코인은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에서 깔고 가는 게 이제 맞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끌고 가신다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만약에 뭐 레이븐이 수익이 많이 났든 오미세고 수익이 많이 나서 일정 부분 매도를 해서 정리를 하신다라고 했을 때 그 정리했던 그걸 가지고 지금은 아직까지 이제 시장이 바닥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 비트를 사시든지 아니면 리플을 사시든지 이더를 사서 어느 정도 비중을 좀 더 채우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욕심 때문에 보다 많이 떨어지고 대신 더 많이 오를 가능성이 있는 코인 중 괜찮은 걸로 골랐는데 그래도 안정적으로 메이저 코인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뜻이지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셨고 아까 이제 제가 답변 드린 거 그리고 이제 CJ님이 답변해 주신 거 그걸 이제 같이 검토해서 또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지금 갖고 계신 이 코인들에서 일정 부분 올라올 때마다 뭐 10%면 10%, 20%면 20%씩만 정리를 하셔서 나머지는 홀딩해서 가져가시고요. 정리하셔서 아직 이제 갖고 계시지 않은 그런 코인들
메이저 코인들 3가지 아까 말씀드린 이런 코인들을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0815 플래닛 님이 써주셨어요. 예, 잠시만요. 예. 지금 댓글들이 많아서 제가 이제 원래 평상시 같으면 이제 다 읽어드려야 되는데 읽어드리지 못하는 점 일단 좀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0815 이제 플래닛님이 써주셨고 작년 3월에 들어왔으니 전생의 나라를 구한 부류 유한승 안중근급 투자자는 아닌 듯 합니다. 근데 저희 지금 구독자분들 그 H채널 구독자분들께서도 구독자분들 중에 의외로 또 전생의 나라를 구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이제 댓글 쭉 읽어보면 다만 이제 군뱅이 구르는 기술로 붉은 글씨는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22시간 전 지금 비트코인 올라가기 전에 쓰셨으니까 굉장히 이제 매매를 트레이딩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현재 성공 확률이 높은 월급 채굴 투자자입니다. 매달 추매는 하되 장기 투자라 수익 구간에서는 웬만해선 매도 매수는 하지 않는 편입니다. 제가 이제 올려준 영상 매일 챙겨보고 있고 회사에 복귀한다는 글에 걱정을 했다. 을사오적급 투자자들, 그러니까 꼭지에 불린 이 사람들은 어쩌란 말인가. 고가에 물려 계신 분들에게 농담이 심한 부분은 사죄드립니다. 존버는 회계이며 저가 추매는 3일 만세 운동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이렇게 재치있게 창의적으로 글을 써주셔서 읽어봤고요. 일단은 저보고 이제 10년 넘게 이제 방송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예, 그 부분은 어떻게 될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뭐 방송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제 계속 진행을 하게 될 것 같긴 한데 지금 얘기해 주셨던 부분처럼 일단 지금 뭐 아까 작년 이제 3월 달에 들어오신 분들은 아직까지도 마이너스로 계신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아요. 꽤 있을 건데 이렇게 저가에 계속 뭐 지난번에 이제 6,000달러 그리고 지금 바닥 3,000달러, 뭐 4,000달러 이 근처에서 거의 4개월을 비트코인이 놀았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매달 어느 정도 일정 부분씩이든 매달 내가 이 바닥에서 추매를 하게 되면 여기서 이제 올라왔을 때 충분히 또 수익을 거둘 수 있고요. 그렇게 돼서 만약에 지금 수익권에서는 사실 어느 타이밍에 매도를 해도 상관없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성향에 따라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나는 5%에도 만족한다, 나는 10%에도 만족한다라고 하면 일정 부분 매도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바닥이니까 지금은 뭐 원화보다는 뭐 비트코인, 암호화폐가 좋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는 있지만 지금 뭐 0815 플래닛처럼 내가 저가에 추매를 많이 해서 일정 부분 수익이 많이 발생하신 분들은 여기서 나 이 정도면 만족한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매도하는 것도 저는 상관이 없다 그렇게 보고 있고 제가 이제 이 말씀을 갑자기 왜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예, 어찌됐든 예, 이렇게 또 얘기를 해주셔서 다시 한번 수익이 나셨다니까 축하를 드리고요. 예, 그럼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이렇게 넘어가다가 또 딴 데로 잠깐 새는 것 같아서 예, 다음에 이제 CJ님이 써주신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가를 다녀오다. 일단 CJ님은 그 20대 독일계 대학생으로 알고 있습니다. 20대 여대생으로 알고 계시고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얼마 전에 이제 뉴욕 월가의 한 금융회사를 방문했더랬습니다. 거래소 에너지 선물을 모아서 기관들이 원하는 매도 매수 포지션을 저렴하게 이렇게 실행해주는 일을 하는 회사인데 회사 규모가 큰 회사는 아닌데 그 분야에서는 이제 10위권 안에 든다고 하네요. 대표의 이런저런 얘기를 듣고 나서 트레이딩 룸에 키파, 그러니까 유태인들이 이제 쓰는 모자 맞겠죠? 예, 한복 입었는데 한국 사람 아닐 리가 없는 것처럼 한 분과 이제 얘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금융계 중심지에서 그 중에서도 프론트 파생 상품에 서 있는 닌겐의 코인에 대한 의견은 어떠한지 묻지 않을 수가 없어서 물어보셨대요. 그 이제 유태인 그 분한테 물어보셨는데 이제 언니 암호화폐 알아? 그러니까 여대생이니까 이렇게 물어보셨나봐요. 언니 암호화폐 알아?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유태인 분이 알지, 나도 가지고 있는데 어머 진짜 어떤 거 들고 있는데 리플이랑 스텔라 루멘 이렇게 들고 있다라고 얘기했고 어머 어쩜 좋아, 나도 리플 왕팬인데 제가 연기가 좀 부족해서 좀 재밌게 읽어야 되는데 살리지 못한 점은 이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기네 회사도 불장 때 코인 선물을 다루다가 판이 너무 죽어서 지금은 손을 떼고 있는 상태라고 하더군요. 다시 불장이 오면 언제라도 재진입할 느낌입니다. 내가 오리니 도둑같이 오리라. 호라비 심정은 과부간다고 오랜만에 수다를 좀 떨었네요. 걔네들한테는 암호화폐라는 자산시장을 기반으로 하는 각종 금융상품이야말로 더 넥스트 블루오션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니 리플이 만발하는 독립국
독립된 조국에서 see you again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일단은 그 유태인 분이 금융 세력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 제가 이제 농담을 했는데 뭐 농담이 재미없어서 읽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글을 굉장히 좀 CJ님 같은 경우는 이제 글도 재밌게 쓰시고 굉장히 이제 유머러스 하신 분 같아요. 여자분임에도 불구하고, 여대생임에도 불구하고 재밌게 글을 읽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아름다운 그녀님이 써주셨어요. 잠시만요. 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름다운 그녀님이 써주셨고, 사토시로 차트를 설명해주는 이유 중 하나를 저의 짧은 견해로 설명을 해보자면, 초보분들 대부분 같은 종목 원화 차트와 사토시 차트가 있는데 둘의 이평선 배열이나 캔들 모양의 괴리감을 많이 느끼실 겁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모태는 사토시 차트입니다. 원화 차트로만 분석해봐야 이제 한계성을 느끼게 됩니다. 이평선 배열을 위한 휩소나 헤드앤숄더, 역헤드앤숄더 패턴은 세력이 이제 보스 세팅 값에 따라서 진행하고 캔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극복하지 못한다면 코린이에서 벗어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못한다면 벗어날 수 없다고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원화 차트보다 사토시 차트를 메인으로 보시고, 예, 원화 차트 그리고 달러 차트도 보실 필요도 있습니다. 예, 저도 이제 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잠깐 어디까지 읽었죠? 예. 메인으로 보시고 매수 시점과 매도 시점을 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리플을 저도 좋아하고 소량 매집해 놨지만 본격적인 매집은 6,500에서 7,000 사토시 부근부터 저는 수익난 부분을 리플로 교체 매매를 할 계획입니다. 오늘 아마 아까 리플 봤을 때 6,700 사토시였던 걸로 이제 기억을 합니다. 예, 그리고 장투형 코인은 이평 배열에 신경 쓰지 마시고 적금 넣는다 생각하시면 편하고 단기로 움직일 자금은 말 그대로 단기적으로 수익을 창출하실 목적으로 잡코인이든 말든 오로지 단기 수익에 입각해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이 부분에서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중 조절만 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축이 되는 코인들 비중을 70% 뭐 정도 끌고 간다라고 하고, 나머지 코인들은 뭐 알트코인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를 적절하게 이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5개에서 이제 10개 종목 투자를 하는데, 장기용 4종목과 나머지 단기 수익용으로 수익이 날 때마다 관심 종목에 아직 못 가고 시작하려는 종목들 교체 매매로 들어갑니다. 4,800에서 5,200불 이 구간이 온다면, 지금 이제 거의 4,800불 육박했는데 6,500불 당시에서 떨어진 알트 가격과 비슷하거나 더 많이 상승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조정이 온다면 그때는 큰 폭으로 알트 조정을 줄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계좌 관리에 조심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 그 다음에 트루 USD도 일정 부분 포트폴리오에서 둘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느 정도 이제 여러분들 수익 구간에 접어드셨다라고 하면 거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수익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은 트루 USD도 포트폴리오에, 트루 USD는 그냥 어떻게 보면 달러잖아요. 달러니까 달러도 일정 부분 갖고 계시다가 이렇게 추가 상승했다가 조정 받을 때 그때 이제 다시 또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 코인 개수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뭐 달러를 추가적으로 확보한다거나 아니면 코인 개수를 또 늘릴 수 있는 그런 매매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그녀님이 좋은 글을 써주셔서 이제 읽어봤고요. 다음으로 이제 김판이님이 써주셨어요. 잠시만요. 예, 물 좀 마시겠습니다. 코인 개인 간 거래는 언제쯤 활성화가 될까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셨고, 우선은 이제 큰 경제 상황의 변동이 없다면 대중들이 참여하는 저는 게임이 나왔을 때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물론 이제 베네수엘라와 같은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간다라고 하면 그때는 기존 법정화폐 사용이 이제 힘들어지면서 암호화폐 거래가 활성화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어제 제가 기사에서 말씀드렸던 그 XRP 페이, 그런 게 만약에 우리가 어느 정도 실제 사용이 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암호화폐를 가지고 제가 개인이 어떤 장사를 하는 그런 매장에서 암호화폐로 결제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는데 저는 이제 가장 빨리 될 거로 보고 있는 개인들 간의 암호화폐 거래는, 우리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리니지 같은 거 아이템 주고 사고 팔 때 이때 개인 간의 거래를 합니다. 물론 중개 업체가 껴있긴 하지만 근데 이제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스마트 컨트랙트 이제 기능이 있다 보니까 그걸 이제 사용한다라고 하면 그런 거 없이 어떤 중간
뭐 아이템베이라고 하나요? 그런 이제 중개 업체 없이도 개인 간에도 저는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나중에 암호화폐를 기반으로 한, 뭐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그런 게임이 대중화되는 게임이 나왔을 때 거기에서 개인 간에 어떤 아이템을 주고받든지 아니면은 뭐 게임에서 내가 어떤 거 결제를 한다거나 아이템을 살 때 그럴 때 이제 그런 식으로 사용이 될 것 같아요. 예, 마지막으로 KT 님이 써주셨고요. 코인마켓캡에 보면 유통량 옆에 별표 표시가 된 코인들이 있는데 이건 무엇을 의미하나요?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확인할 수 있던데 지금은 50.1%입니다. 비트코인의 시가총액 비중에 따라 이것이 암호화폐 시장에 주는 영향이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고요. 이 부분에서 보시면 잠시만요. 예. 일단 제가 그 유통량에 유통량 여기에 이제 별표되어 있는 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 별표되어 있는 거. 저는 이제 이거를 못 보고 지금 이게 이제 저는 이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냐면 여기 밑에 보시면 이 별표 표시가 이게 이제 만약에 이게 아니라고 하면 이제 여러분도 혹시 아시는 분들이 있으면 답변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보시면 이제 여기 밑에 써 있습니다. 별표는 채굴 불가. 별표는 채굴 불가라고 써 있거든요. 그래서 채굴이 안 되는 그 코인들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XRP는 채굴 불가, EOS도 채굴 불가, 그리고 바이낸스 코인도 채굴 불가. 이렇게 이제 나머지 이 별표 표시가 없는 건 채굴이 가능한 코인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이게 이제 아니라고 하면 혹시 여러분 아시면 만약에 제가 이제 말씀드린 내용이 잘못됐다고 하면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 도미넌스 아까 이제 물어보셨는데, 도미넌스가 오늘 아까 이제 그 KT님이 써주실 때만 해도 50.1이었어요. 50.1이었는데 지금 이제 비트코인이 10% 넘는 상승을 하다 보니까 도미넌스가 지금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이게 여기 코인마켓캡에 도미넌스 들어가시면 이렇게 도미넌스가 나오고 보시는 것처럼 이 약간 주황색, 노란색으로 보이는 주황색으로 보이는 이게 이제 비트코인, 지금 비트코인이 이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51.6%인 거예요. 현재 잠시만요. 지금 현재 51.6%, 현재 51.6%고요. 일단 이 시장이 상승할 때 어떻게 움직였는지, 2017년 1월 달부터 비트코인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본격적으로 상승량 시작됐을 때 보신다라고 하면, 이때는 일단 먼저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2017년 3월 달에 보시면 80%가 넘었습니다. 이 넘은 상황에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줄어들면서 알트코인들이 상승하고요.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2017년 초부터 상승장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도미넌스 쭉 빠졌죠. 쭉 빠지고 38%, 39%까지 빠진 상태에서 이때 이제 시장도 조정을 받았습니다. 조정받고 이때 6월달까지요. 5월달까지 상승했고요. 그 다음에 다시 올라와주고요. 이때 12월 비트코인이 쭉 올라갔죠. 비트코인이 먼저 이렇게 시장을 끌고 갔습니다. 끌고 갔고 그 이후에 다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줄어들면서 나머지 알트코인들이 쭉 순환매를 돌면서 펌핑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비트코인이 먼저 볼륨을 키워놓은 상태에서 비트코인 볼륨을 나머지 알트코인들이 먹으면서 이제 시장이 상승을 하거든요. 그러면 시장이 상승하기 위한 어떤 전제 조건이라고 하면 비트코인이 도미넌스가 어느 정도 올라와 줘야 되는 겁니다. 올라와 준 상태에서 그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기반으로 해서 그 비트코인의 어떤 시총을 기반으로 해서 나머지 알트코인들을 또 끌고 오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오늘 상승도 보시면 처음에 상승할 때는 알트코인들이 완전히 다 죽어 있었습니다. 죽어 있는 상태에서 비트코인이 먼저 4,800달러까지 땡겨진 상태에서 비트코인이 4,800달러에서 이렇게 쉬고 있으면서 그때 아직 올라오지 못한 알트코인들을 땡깁니다. 땡기는 작업을 해요. 그렇게 이제 땡겨지고 다시 만약에 여기서 상승한다라고 하면 또 비트코인 올라가고 알트코인들 땡기고요. 이 작업이 이제 반복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다라고 하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만약에 이렇게 30%대로 내려온 상황에서는 시장이 올라가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지금 이제 계속 50%를 넘어
있던 상태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언제든지 시장은 저는 올라갈 수 있는 상황, 그런 여건은 마련되어 있는 상태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지금은 이제 50%대고요. 예전에 2017년도 전에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80%대에서 계속 놀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본다라고 하면 이거는 이제 앞으로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점점 낮아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예전 다보스 포럼에서 예상을 했을 때는 앞으로 이제 10년 뒤, 그러니까 2016년도에 10년 뒤니까 2026년대 그때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20% 정도까지 내려올 거다. 그러니까 전체 암호화폐 시총에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20%까지 내려올 거고, 전체 시장 사이즈를 그때는 이제 1경으로 봤습니다. 1경에 20%니까 한 2,000조까지 비트코인이 볼륨을 차지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습니다. 예, 그럼 이상으로 2019년도 4월 2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Q&A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얘기들 중에 여러분들 뭐 궁금하신 거, 그리고 또 의견, 그리고 같이 이야기해보고 싶은 정보 있으시면 정보를 공유해 주시면 같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제 댓글에 대해서 답글을 다 못 따라드려도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를 부탁드린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그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